전세 대출 금리가 12년 만에 6%를 뚫었다고 합니다. 세입자들 비명도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. 연끌족들은 연끌족들대로 주담대 대출 금리가 올라서 시용 대출 금리가 올라서 난리라고 하고, 전세 대출을 받은 이들은 또 그들대로 금리가 6%를 뚫었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다고 합니다. 이래저래 빚을 낸 사람들은 점점 더 비명을 지르나 봅니다.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상황이 더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. 시중은행의 전세 대출 최고 금리가 6.1을 찍었다고 합니다. 20일 사이에 0.4%가 오른 거라고 하는데요. 이거는 기준 코픽스의 급등으로 인한 영향 같습니다. 앞으로 점점 더 전세 대출 금리도 높아질 것 같습니다. 이러다 보면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는 아마 세입자들의 수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. 지금 현재 전세 대출 금리의 수준은 4%에서 6.2%라고 합니다. 불과 한 달여 사이에 0.4%가 오른 거죠. 상단은 지난 한 20일 전쯤만 해도 3.9에서 5.8 정도였다고 하네요. 그러면 최상단이 벌써 0.4%가 오른 거죠. 작년하고 비교하면 작년에 3.4에서 4.8이었다고 합니다. 상하단이 0.6에서 1.5%가량 뛴 거죠. 앞으로 점점 더 이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금리도 오른다라고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. 6%대 전세 대출 금리는 2010년 이후에 처음 보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? 점점 더 두고 봐야 되는 거죠. 신규 코픽스가 2022년 6월 24일 기준에 1.98이었는데 지금 2.38이라고 합니다. 그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든 아니면 전세대출이든 전부 다 올랐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. 앞으로 이게 올해 연말이 되고 내년이 되면 최상단 금리 기준으로 10% 찍는 건 일도 아닐 것 같습니다. 에이 설마 그렇게 되겠냐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대출이자 부담에 많은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는데 한때는 불과 작년 그리고 그 이전만 해도 저금리 때문에 빚내서 뭐를 하지 않으면 어리석다라고 얘기했습니다.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. 아니 금리가 이렇게 싼데 안 하고 뭐 하고 있냐고. 그냥 가만히 있으면 벼락거지 되는 건데 벼락거지 되고 싶냐고.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죠. 벼락부자 얘기는 들었어도 벼락거지라는 얘기는 참 처음 들었죠. 언론이 용어 만드는 데는 참 기가 막히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. 근데 이제 지금은 어떻습니까? 벼락거지가 아니라 하우스푸어 이야기죠. 감당 못할 빚 때문에 아마 힘들어하는 이들이 꽤 많을 거라는 거죠. 그나마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이들은 집을 처분하는 게 쉽지 않지만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이들은 조금 사정이 다른 것 같습니다. 전세 만료하고 갚고 월세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그래도 주택담보대출을 한 이보다는 조금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. 물론 그들이라고 만만한 건 아니죠. 앞으로 금리는 더욱더 올라가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죠.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6월 기준 코픽스에는 지난 7월 13일 한국은행의 0.5% 금리 인상이 반영이 안 된 거라고 합니다. 무슨 얘기냐? 7월 13일 날 0.5% 금리 인상한 걸 코픽스는 7월 코픽스에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. 다음 달 중순에 적용이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. 다음 달 중순부터 적용될 7월 코픽스에 이번 7월 13일에 0.5% 금리 인상한 것들이 반영이 된다라는 거죠.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지금 현재 전세 대출 금리도 4%에서 6.2인데 다음 달이 되면 4.34에서 4.5%에서 6.5% 정도 되겠구나. 혹은 6.78%도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. 이게 앞으로 두고 봐야 될 사항이라는 거죠. 살아가는 삶이
절대로 만만하거나 쉽지 않다라는 거죠. 참 씁쓸한 거는 5년 전에 전세금 정도 금액이 지금은 월세 보증금이 됐답니다. 그리고 매달 월세까지 내야 된다고 하죠. 참 씁쓸합니다. 대출 없이 전세 사는 사람들이 그나마 다행인데 지금은 뭔가 싶은 거죠. 직장 있고 고시용조라서 그래도 전세 대출 받아서 그 대출금으로 전세라도 사는 사람들은 다행이다. 근데 그것조차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. 참 씁쓸한 얘기입니다. 집값이 폭등해서 전 국민들이 빚쟁이가 됐다라는 거죠. 이전 문재인 정부 때 그 사악한 부동산 정책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지금도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다는 거죠.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상당수가 부동산 관련한 빚 때문에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. 능력도 안 되는데 자기 돈 없이 갭 투기한 사람들, 그들이 죽는다고 대세 하락이 안 온답니다. 그냥 상승이 멈추는 정도 수준일 거라고 합니다.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이나 여러 곳이 대거 갭 투기의 온상지가 됐죠. 근데 두고 봐야 됩니다. 앞으로 어떻게 될지. 집을 투기한 이들이 얼마나 많이 무너질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돈도 없이 다주택자가 된 사람들,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점점 더 궁지에 몰릴 것 같습니다. 돈 있는 사람들이야. 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. 그저 배가 좀 아플 뿐인 거지. 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얼마든지 이용한 겁니다. 앞으로 우리네 삶이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애시당초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건 있어서는 안 됐던 것 같습니다. 그 전세 대출 때문에 지난 정부 기간에 전세금이 가파르게 올랐고 그 전세금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집값 또한 같이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. 전세 살겠다고 3, 4억을 빌린 것도 이게 또 미친 짓이죠. 이걸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집주인은 집주인대로 무리하게 빚내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던 게 지금의 아마 이 부동산 거래철벽을 만든 것 같습니다. 이제는 빚내서 전세 사는 것도 힘들어진 시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월세 살아야죠. 감당 못하면 줄여야죠. 무리하게 빚내서 대출로 뭔가를 하겠다는 생각은 절대로 좋은 모습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금리가 오르면 그 금리 때문에 많은 이들이 힘들어지는 거죠.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. 앞으로는 부동산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의 외면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금리가 너무 오르고 감당이 안 되는 지금의 상황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을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. 금리는 지금보다 최소 2배 이상 오를 겁니다. 지금 금리 4%면 나중에는 8% 수준을 감당해야 될 겁니다. 그 금리를 버텨야 하는 기간이 최소 5년입니다. 그리고 투기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 은행에서 원금을 1억이나 2억이나 갚으라고 할 겁니다. 그것도 못 버티면 경매되는 거죠. 스스로 자기 발로 도장 찍은 대가를 아마 치르게 되는 거죠. 부의 사다리를 걷어타니 부동산의 사다리를 걷어탔다고 엄청 욕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? 두고 봐야 될 얘기죠. 문재인 정부 때 많은 유혹들과 부동산 교란, 허위가 있었던 건 사실이고 어떻게든 도장을 찍으라고 아무리 수작을 했다 하더라도 최종 결정은 개개인들이 했다라는 거죠. 개돼지 국민들이 그저 그렇게 된 거다 라고 비아냥거리는 이들도 많습니다. 여전히.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. 전세 대출 어쩌자고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참 많은 국민들을 이렇게 망가뜨리는지 참 어처구니가 없죠. 앞으로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됩니다. 답이 안 나오는 현실들을 우리는 맞이하게 됐습니다. 서민들이나 국민들은 아우성이죠.
지금은 뭐 북풍 어쩌고저쩌고 이럴 시기가 아니라 국민들의 안위를, 먹고 사는 문제에 최우선의 관심을 둬야 될 시기 같습니다.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잘 지켜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마실까 합니다. 감사합니다.